나이가 들어서 근육 운동이 왜 필요하냐? 뭐니 해도 근육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는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가 더 클 수 있겠습니다만, 나이가 들어서는 근육이 몸을 보호해주는 방패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은퇴 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친구들끼리 농담을 할 때 다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다익선이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과연 그 많다는 기준 자체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뭐 또 사람들의 우선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기본적인 생활이 되는 상태면은 그냥 안빈낙도의 그런 정신으로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일례로 텔레비의 인기 프로 중에 하나인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에 심신상골에 외롭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는 무인도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다 행복한 표정으로, 또 실제로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으로 표현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많은 재산, 부와 재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태도와 표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재산이 필요할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여건에서, 물론 이거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과 관계없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그 결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조건과 그 상황을 바탕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자기의 재산이라고 보고, 그런 정신이 있으면은 그냥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재테크에 이어 근테크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시니어분들께 추천하는 근육 운동이 있나요? 근테크란 말이 사실은 아주 최근에 만들어져서 유행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옛날에 저희들 젊은 시절에는 나이가 들면은 근육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육 운동이라는 거는 사실 약간의 과부하가 있어야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과부하라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힘을 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만 해도 나이가 들어서 혈압도 대부분 다 높아지는데, 괜히 그 근육 운동을 한답시고 힘을 무리하게 주다 보면은 그냥 혈관이 터지면서 죽기 마련이다. 완전히 중풍에 걸린다. 이런 개념 하에서 근육 운동은 오히려 삼가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완전히 지금에 와서는 바뀌었죠. 완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근육 운동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근육 운동이 왜 필요하냐? 뭐니 해도 근육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는 보기 좋으라고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가 더 클 수 있겠습니다만, 나이가 들어서는 일종의 근육이 몸을 보호해주는 방패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육이 자연적으로 노쇠가 됨에 따라서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그냥 쉽게 넘어지고 또 쉽게 부러집니다. 그게 근육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기 신체의 전체적인 보호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근테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테크에서도 중요한 것은 재테크에서도 욕심을 낼 필요 없고 그냥
그 결과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진 그 바탕에서 젊었을 때는 욕심과 노력이 사실 어느 곳이 먼저고 어느 것이 뒤인지 그게 혼재가 돼 있어서 그걸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은 이미 해왔던 노력으로 형성이 돼 있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자족하면서 즐겁게 살도록 노력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이야기 그대로 근테크에서도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너무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자극이 그런 가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절대 그런 개념으로 그런 흉내를 내서는 안 됩니다. 끈질기게 중단 없이 하되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약하게 근테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요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우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유지한다고 그런 느낌으로 근테크를 하십시오. 노년에 추천할 만한 운동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앞서 그 노년일수록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같은 무게를 너무 지나친 무게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나친 무게라는 게 그게 어느 정도가 지나치냐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내한테 적절한 운동량이구나 무게구나 하는 감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무게를 선정해서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횟수를 가지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크게 추천을 드리면 체육관에 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운동기구에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말이 지금 제대로 번역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자유중량이라고 하는 어느 용어가 있습니다. 프리웨이트라고 체육관에서는 흔히 부릅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령, 바벨, 역기죠. 그런 것을 들고 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운동은 나이가 아주 들어서는 약간 관절이나 이런데 순간적으로 조금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운동이라도 스미스 머신이라고 기계 장치를 통해 가지고 비교적 그 안전하게 그 무게 때문에 순간적으로 관절이나 몸에 무리가 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운동 장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 분들은 이왕이면 똑같은 무게라도 그런 기계 장치를 이용하는 운동 방법을 이용하시면은 보다 더 안전하게, 물론 효과는 똑같습니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운동하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교수님의 평소 운동 습관은 어떻게 되시나요? 젊었을 때 물론 운동 습관하고는 틀리죠. 젊었을 때는 자주 운동은 못했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는 이유가 틀리죠. 그때는 직장생활 누구든지 젊은 시절에 시간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오히려 더 큰일이죠. 젊은 시절에 나는 있는 것이 시간밖에 없다 이러면 그런 경우가 더 낭패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 번 또 운동할 기회가 되면은 조금 시간을 좀 들여서 조금 강도 있는 그 운동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너무 도전적인 그런 중량, 도전적인 횟수, 도전적인 운동 방법을 하지 않고 비교적 가볍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은 거의 매일같이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은 절대 무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부상의 위험도만 높이고 근육 피로도가 높여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설사 허락하더라도 이틀에 한 번 이상은 운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나이 들어서 근육 소실은 사실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니까 말이죠. 자연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서양인은 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냥 인생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고 마지막 하나가 근육 손실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서의 근육 소실은 숙명적인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육 손실을 완전히 젊은 시절의 근육처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가 없죠. 뭐 그런 불로장생약을 찾는 듯한 그런 개념은 있을 수는 없고 말이죠. 다만 근육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디테일이 있겠습니다만 그 기본 원칙은 규칙적인 운동 방법을 가지고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이야기를 거듭 드리는 것은 무리를 하면은 중간에 운동 부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또 한동안 쉬게 되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정말 그러면서 또 쉬는 것이 계기로 아예 중단하는 사람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근육 운동을 해 나가면은 근육 손실을 그나마 최대한 느리게 만들거나 손실의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60대의 바디 프로필에 도전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디 프로필을 3번 찍었습니다. 그 3번 각각의 아주 좀 흥미로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처음 바디 프로필은 사실 평소에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에 우리 모든 직장에서는 그 연말에 송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과 송년회에 그때 의사, 간호사, 뭐 직원, 뭐 여러 분들이 한 1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사하고 뭐 그래서 포도주도 몇 잔하고 좀 기분도 좀 얼큰해진 상태에서 문득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형이 겨워서 했던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하여튼 내가 내년에 몸을 좀 만들어 가지고 상반신을 벗고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다. 사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누가 그걸 심각하게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누가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약속을 송년회 때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보내냐 이렇게 따지고 들 사람도 있을 리가 없고 말이죠. 근데 뭐 다만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위해서 한번 해본 거죠. 제가 성격적으로 어떤 약속에 대한 강박관념, 약속을 하면은 그 대상이 누구든 또 어떤 형식으로 했던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이용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한번 공개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을 지키려고 좀 애를 쓰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또 그 뭐 몸을 만들어서 한번 상반신을 노출시켜서 한번 바디 프로필을 만들겠다. 그 자체가 동기가 건전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또 열심히 지켜보려고 바디 프로필을 찍을 준비를 위해서 운동을 나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정작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전문 사진점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고 또 바디 프로필에 대한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조금 난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 끝에 그나마 평소에 사진에 좀 취미가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 있던 레이던트가 한 명이 있어서 몰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취지로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하니까 사진을 한번
찍어 주겠나. 그러니까 그 레전드가 상당히 좀 난색을 표명하면서 수술하는 장면 사진 같은 거는 자기가 잘 찍지만은 이런 바디 프로필은 경험이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가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넷을 보고서라도 공부를 해서 찍어 볼 테니까 한번 교수님은 하여튼 병원 앞 사진관에 방 하나만 좀 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요일 어느 날 그야말로 아마추어 사진 촬영가 그리고 아마추어 바디 프로필 대상자가 만나가지고 뭐 대충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몸에 바르는 기름도 무슨 뭐 전문 기름이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무 집에 있던 적당한 기름 하나 갖고 와서 바르고 뭐 몸을 태우고 이런 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 걸 해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러니까 말이죠. 방한칸에서 그렇게 뭐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은 사진들 중에서 비교적 잘 나온 사진 2장을 인화해가지고 그걸 약속했던 저희 관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뭐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하고 정말 몸이 참 대단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사진들을 연구실에 조금 레전드가 또 기념으로 좀 두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크게 만들어가지고 방에 걸어 놓았더니 그걸 어느 신문기자가 어느 날 방에 들어와서 그걸 보고 이거는 기사가 될 것 같다. 자기가 저걸 기사시켜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체에 보도된 것이 그때부터 이른바 몸짱 의사, 몸짱 교수로 소문이 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2번째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되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어 공부를 오랫동안 취미로 해왔다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그 외국어 공부의 경우에 제가 뭐 미래 계획이 있는 거나 지금 당장 현실 생활에 무슨 생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잠시 재미는 반짝하는 거고 그 누구나 외국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뭐 매일 뭔가 좀 외워야 되고 외운 게 또 머리에 남아 있지 않고 말이죠. 또 속절없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목표 없이 계속 공부만 하는 거는 뭔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가 취미로 하고 있었던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 스페인어 4개 외국어 고급 능력시험 다 능력시험이 있죠. 한국에서 하는. 그걸 1년 안에 그렇게 3, 4개월 간격으로 다 합격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계기죠. 그걸 젊은 사람들도 대학생들도 하나의 외국어도 그걸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운 고급 능력 시험들을 3, 4개월 간격으로 4개를 1년에 한꺼번에 하겠다. 그게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마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이왕이면 더 독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계획과 동시에 바디 프로필을 한 번 더 찍어보자. 왜 그러냐면은 처음 바디 프로필 이야기 드린 대로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몸도 제대로 태우지도 못하고 조금 다이어트도 부족했고 말이죠. 그래서 이왕 그 1년에 그 4개 외국어 능력 시험 합격 도전을 할 때 독하게 바디 프로필도 한 번 더 찍어볼 계획으로 업그레이드된 바디 프로필 전문 그 사진사한테 맡겨서 이제 몸도 좀 태우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냥 사진 한두 장이 아니고 조금 사진첩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죠. 고생은 고생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낮에는 다 병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바디 프로필을 제대로 만들려면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양 섭취가 잘 되어야만 두뇌 활동이 돼야 되는데 굶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줄인 배를 참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쓰라린 그 추억이 지금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타계 외국 시험에서도 기적적으로 다 합격했고 동시에 2번째 바디 프로필 사진을 사진첩까지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 2번째 바디 프로필 사진첩은
제가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 에피소드 하나는 중앙일보의 사진첩이 기사화가 됐는데 톰 뉴스로 사진첩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톰 뉴스 바로 밑에 있던 기사가 속보 오바마 대통령 재선,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는 기사보다도 그 위에 탑뉴스로 게재가 되었으니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이게 편집 그 데스크에서 오바마 대통령 재선보다 더 가치가 있는, 더 독자들이 더 흥미롭게 볼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실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 바디 프로필 사진은 정년 퇴임을 기념으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때는 오랜 흉부외과 의사 생활을 마친다, 공식적으로 끝내는 기념으로 아래는 수술복을 입고 그런 컨셉으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찍은 사진이 주간조선이라는 주간지에 표지 모델로 등장하는 그런 영광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사진은 해리슨 포드라는 영화 배우를 여러분들 다 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주연 배우인데 해리슨 포드가 그 사진을 들고 포즈를 취해서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즐거운 추억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 3번의 바디 프로필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시는 도전은 어떤 게 있나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취미로 하고 있는 어학 공부에 관한 것인데, 지금 어학 공부라는 것이 고산 등반과는 개념이 완전히 틀려서, 고산 등반은 뭐 히말라야의 어떤 산을 올랐다는 것이 그 자체로 그 추억만으로, 그 업적만으로 큰 영광이지만은, 어학 공부는 과거에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수준에 올랐다는 전혀 과거의 희미한 추억일 뿐 그게 영광이나 영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실력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 4년간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 스페인어를 4년간에 걸쳐 어학연수를 현지에서 함으로써 열심히 더 마무리를 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여전히 지금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은 또 그런 애썼던 보람도 다 희미한 추억으로 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어학에 관련된 다음 계획 또는 다음 목표라고 한다면은 그 4개 언어, 내가 취미로 공부하고 있는 4개 언어를 현지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가장 피크 수준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갔던 그 수준에 동시에 한번 올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게 목표고요. 2번째, 운동에 관련된 것은 역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듯이 지금 새삼스럽게 젊은 시절보다 더 멋있는 근육을 만들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몸 상태, 근육의 그 상태를 가급적 아까 질문하셨듯이 느리게 위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 제 또 다른 목표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언젠가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책은 전에 나온 해내려는 마음은 넓지 않는다라는 책의 후속편이 사실 됩니다. 해내려는 마음은 넓지 않는다라는 책은 그 내용이 지금 이야기 드린 뭔가 마음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느리게 저속 노화를 향해서 애를 쓰는 그런 노년의 마음가짐을 갖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언젠가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은 4년간에 걸쳐서 4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4개국 어학연수를 했던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의 지적 활동, 노년에도 절대 젊은이 못지않게 강력한 머리에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되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분야에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그런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서 제 개인 유튜브를
최근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만은 유튜브의 이름은 파워시니어 김원곤 TV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한번 구독을 해 주셔가지고 저의 다양하고 아기자기하고 흥미로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